지금이 조용한 방 안에서 혹시 불을 끄고 조용히 손을 아래로 가져가는 행동에 익숙해져 있지 않나요? 그 습관은 수십 년 동안 당신과 함께 해왔고,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신의 손가락은 계속해서 자극을 주며 발기를 유도하고 있죠.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엔 해로워 보이지 않는 이 습관이 전립선을 약화시키고 성기능을 떨어뜨리며 배뇨를 어렵게 하고 사정시의 쾌감마저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병이 된다. 자위는 건강에 좋다 수십 년 동안 책과 방송에서 그렇게 말해왔죠. 하지만 이런 말들이 지금 당신의 나이에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노화가 진행된 몸 안에 축적되고 있는 위험한 환상일 뿐일까요? 60세 이후 남성의 몸은 급격히 변화합니다. 전립선이 커지고 고환의 기능이 저하되며 음경으로 가는 혈관은 단단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귀도 또한 예전처럼 민감하지 않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에서 40대처럼 강하게 문지르고 급히 사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자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자위 후의 상쾌함 대신 피로와 무거움, 심지어는 후회와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멈춰야 해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잦은 소변, 사정 후 불쾌감, 발기는 되지만 힘이 부족하고 금방 가라앉는 상태, 심지어 사정 시 아무런 느낌도 없는 상태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징조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잘못된 습관을 반복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몸은 놀라운 반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남성을 위한 올바른 자위 방법과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은 더 큰 쾌감을 찾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쾌감을 되찾고 몸을 되살리며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 손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쾌감이란 원래 습관이며 그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위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 후반의 몸을 지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익숙한 자위 습관이 당신의 전립선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건 단순한 민감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많은 남성들이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위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끝나고 나면 더 약해진 느낌이에요. 쾌감도 줄고 심지어 소변 볼 때 아플 때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나이 들어 하는 자위는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전 습관을 유지하고 있죠. 손을 꽉 쥐고 강하게 문지르고 반드시 절정에 도달하려 하고 항상 똑같은 자극 방식을 반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귀두의 민감도는 떨어지고 주변 혈관은 경화되며 전립선액은 정체되고 전립선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사정 후 쾌감이 아닌 불쾌감, 무거움, 심지어 허리 통증, 아랫배 통증까지 동반됩니다. 별표 60세 이후 피해야 할 위험한 자위 습관 4가지 별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자위는 나쁜 건가요? 사실 자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더 이상 강하고 급한 자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흥분을 억지로 끌어내는 대신 전립선과 음경, 회음부가 자연스럽고 리듬 있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기력을 회복하고 온전한 사정감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매번 반복하는 자위 습관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몇 달 또는 몇 년 후 전립선 건강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만약 점점 쾌감이 줄고 발기 시간이 짧아지고 자위 후엔 피곤하고 허무함만 남는다면 그것은 전립선이 이미 지쳐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회복자위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4가지 자위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만 바꿔도 첫 시도부터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 4가지 습관은 감각 마비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처음엔 더 강한 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은 둔해지고 결국 감각을 잃거나 발기가 어려워지고 조루, 심지어 약물에 의존해도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별표 첫 번째 습관은 매우 흔한 예로 절정을 느끼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사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별표 빨리 끝내야지 혹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해야 돼 라는 식으로 서두르는 습관이 많은데 이렇게 몸을 밀어붙이는 건 전립선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염증, 아랫배의 묵직함, 화끈거림, 사정 후 통증, 장기적으로는 전립선염, 사정장애,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별표 또 하나의 위험한 습관은 항상 같은 방식, 같은 부위, 같은 리듬, 같은 손 모양으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별표 몸은 이를 기억하고 뇌는 더 이상 특별한 자극으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흥분을 느끼지 못하고 더 강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으며 실제 파트너와 관계할 때조차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은 뇌가 감각에 무뎌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자위든 성관계든 진정한 쾌감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별표 대부분의 남성이 간과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음부와 항문 주변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별표 전립선은 음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환과 항문 사이의 부드러운 삼각형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이 부위를 가볍게 누르고 자극만 해도 확연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정은 더 강해지고 쾌감은 더 깊어지며 전립선의 순환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평생 음경에만 집중하고 이 중요한 부위를 부끄러워하며 외면합니다. 그 결과 전립선의 혈액순환은 막히고 사정은 점점 시원하지 않으며 몸에는 불쾌한 축적감이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립선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4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손을 세게 쥐고 귀두만 자극하는 것. 둘째, 충분히 흥분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사정하려는 것. 셋째, 항상 같은 방식, 같은 리듬, 같은 부위로 자극을 주는 것. 마지막으로 회음부와 항문 주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이 4가지가 소중한 전립선을 괴롭혀온 주범입니다. 제 말을 믿어보세요. 지금 당장 멈추기만 해도 몸은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별표 올바른 자위법 가이드, 노년기를 위한 자위의 변화. 별표 그렇다면 올바른 자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세 이후 남성의 몸은 빠르게 변합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고 발기력은 감소하며 음경의 감각도 예전처럼 뚜렷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손을 꽉 쥐고 강하게 문지르고 빠르게 사정하는 방식으로 자위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기능과 전립선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대신 더 부드럽고 리듬 있는 새로운 자위 방식을 실천해야 하며 이는 노화된 신체 상태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먼저 자극을 주는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귀두에만 집중하거나 젊었을 때처럼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 손가락으로 음경 전체를 뿌리에서 끝까지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쓰다듬어 주세요. 이는 몸과의 친밀한 대화와 같은 행위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움직임은 혈류를 해면체로 원활하게 흐르게 해주며 나이가 들어 약해진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어루만지며 한 부위에만 집중하지 않고 몸 전체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더 미묘한 반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자극을 넘어 자신과의 정신적인 연결이기도 하며 지속 가능한 쾌감과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흥분이 고조되기 시작하면 바로 절정에 도달하려 하지 마세요. 사정 직전에서 잠시 멈춰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멈춘다는 것은 감정을 끊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감각을 느끼기 위한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온몸의 긴장을 몇 초간 풀어주세요.
이 기술은 전립선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고 급한 사정이나 불완전한 사정을 방지하며 동시에 조절과 쾌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일정 기간 실천한 후 자위 후 피로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상쾌함과 활력이 회복되는 변화를 체감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회음부, 즉 음낭과 항문 사이의 부드러운 삼각형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전립선 바로 위에 위치한 곳입니다. 자위 중에는 한 손으로 이 회음부를 약 10초간 가볍게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드러운 압력은 전립선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사정감을 확연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부위를 민망하다는 이유로 외면해왔지만 이 방식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자연스럽고 깊은 쾌감을 얻을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가지 간단한 행동, 즉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사정 직전 멈추기, 회음부에 가볍게 압력을 주는 것. 이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60세 이후의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쾌감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성건강을 과학적이고 온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전립선을 회복시키고 발기력을 높이며 사정을 조절하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한 진실입니다. 별표 하나의 습관이 바꾼 3가지 실제 이야기. 별표 이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이 3분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60대, 70대 남성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위 습관 단 하나만을 바꾸었고 전립선, 발기력, 성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1세의 김재식 씨는 지금도 부산의 붐비는 거리에서 매일 택시를 모는 기사입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를 재치 있고 활기찬 사람으로 평가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고민을 그는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 문제였고 그는 가족이나 친구에게조차 말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워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젊을 때 하던 방식대로 자위를 계속해왔습니다. 손을 꽉 쥐고 귀두를 강하게 문지르며 빠르게 사정을 억지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그 방법이 그에게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해소한 후에는 상쾌함보다 묵직함과 무기력함만 남고 심지어 아랫배 통증까지 느꼈습니다. 아침 일찍 운전을 나갈 때면 허리가 뻐근하고 몸 전체가 기운 없이 축 처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예전엔 자위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하고 나면 더 피곤하고 전혀 가벼워지지 않아요. 소변 줄기도 약해졌고 가끔 잔뇨감이나 따끔거림도 생겼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했죠. 그는 그렇게 불편함과 자책 속에서 살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성 이야기를 꺼낼 때면 그는 입을 다물고 자신의 문제가 드러날까 두려워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남자로서 예전의 강인함을 잃는다는 사실은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성 건강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되었고 그제야 문제의 원인이 단순한 노화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자위 습관이 전립선을 지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음부, 즉 고환과 항문 사이의 부드러운 삼각형 부위, 바로 전립선이 위치한 그 아래를 한 번도 의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음경에만 집중한 자위는 전립선의 혈류를 막고 압력을 증가시켜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증상들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김 씨도 망설였습니다. 항문 근처를 만지는 것 자체가 꺼려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방치하면 악화될 것임을 알았고 결국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위 습관을 바꿨습니다. 손을 세게 쥐지 않고 급하게 문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더 부드럽고 섬세한 동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회음부를 눌러보고 호흡을 의식하며 억지 자극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반응하게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드물게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하고 나면 피곤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개운하고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소변도 훨씬 잘 나왔고 잔뇨나 따끔거림도 사라졌죠. 쾌감도 훨씬 깊게 느껴졌고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밤늦게 들어와도 이 새로운 방식으로 몸을 돌보는 시간이 있으면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껴요. 김 씨에게 가장 소중했던 변화는 단순한 육체적 건강이 아니라 바로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성에 대해 더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몸속에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단지 올바른 방법만 몰랐던 것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남자 이야기를 할 때 피하던 그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별표 두 번째 이야기, 퇴직 공무원이 겪은 기적입니다. 별표 60세에 정년 퇴직한 박용호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전까진 사무직 업무로 늘 바쁘게 지냈고 그 바쁨이 그의 사적인 고민들을 가려주기도 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며 그는 발기력이 확연히 떨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위를 해도 음경이 잠깐 단단해졌다가 금세 풀렸고 사정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상쾌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차고 피로감만 더해졌습니다. 박용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오면서 규칙적인 생활엔 익숙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자라면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받아들였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내와 가까워지는 것도 꺼려지더라고요.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자위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빠르게 사정을 억지로 하지 말고 절정 직전에 멈춰서 몸이 천천히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박 씨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늘 빨리 끝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자위해왔기 때문에 중간에 멈춘다는 생각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더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에 결국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위를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절정에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고 손을 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몸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다시 자극을 이어갔고 그 과정을 몇 번 반복하자 쾌감이 더 오래 지속되었고 예전처럼 급한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는 박 씨 자신도 놀랄 만큼 달라졌습니다. 몇 주간 이 방법을 연습한 뒤 발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음경도 더 단단해졌으며 유지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끝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아요. 아직도 나는 진짜 남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이가 모든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나를 약하게 만든 거였다는 걸 알았죠. 박 씨는 또한 이전에는 관계할 때 발기가 유지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더 급해졌고 그래서 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전에 멈추기 방법을 적용한 이후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고 쾌감도 더 온전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별표 세 번째 이야기. 혼자 사는 68세 남성의 인생을 바꾼 변화입니다. 별표 아내가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뒤 최병호 씨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책을 읽거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조용히 혼자 지내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년은 여유로운 시기로 여겨지지만 최 씨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뇨 곤란과 자위 후 찾아오는 통증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65세가 넘으면서 몸에 확연한 변화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소변 줄기는 약해졌고 잔뇨감이 자주 생겼으며 어떤 날 밤에는 두세 번이나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자위를 할 때마다 편안함보다는 아랫배에 불쾌한 압박감이 몰려왔고 사정 후에는 통증이 몇 시간씩 지속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엔 그냥 나이든 남자의 숙명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자위 후 아프기 시작하면서는 무섭더라고요. 자꾸 피하게 되죠라고 최 씨는 털어놓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던 어느 날 의사가 그에게 전립선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회음부를 부드럽게 자극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매우 낯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음경만 자극해왔고 고환과 항문 사이의 부드러운 삼각형 부위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그는 지를 게 없으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먼저 호흡을 조절하고 몸의 긴장을 풀며 손으로 회음부를 부드럽게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사정을 하려는 대신 감각이 서서히 퍼지는데 집중했습니다. 처음 시도한 날부터 그는 차이를 느꼈습니다. 아랫배의 압박감이 줄었고 몸 전체에 있던 긴장도 풀렸습니다. 몇 주간 꾸준히 실천하자 효과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최병호 씨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소변이 훨씬 쉬워졌고 소변 줄기도 강하고 한 번에 끝나요. 더 이상 잔뇨감도 없고요. 사정 후에도 아랫배가 아프지 않았고 몸이 가벼워지고 숙면까지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정말 놀라웠어요. 오랜 세월을 외로움과 자책 속에 살아온 한 남성에게 이 변화는 매우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전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몸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최병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이가 거의 70에 가까워졌더라도 여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회음부, 즉 전립선의 혈류를 돕는 그 부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배뇨 기능이 개선되고 사정 후 통증이 사라지며 다시금 상쾌함과 가벼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분의 남성은 어떤 특별한 약을 복용한 것도 아니고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꾼 것은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음경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사정 직전에 멈추는 것을 실천하며 특히 회음부를 눌러주는 방법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약해졌던 발기력이 다시 회복되었고 무뎌졌던 전립선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당신도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꾼다면 몸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별표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습관 가이드 별표 부드럽고 조절된 자위 습관으로 바꾼 후 전립선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식습관입니다. 매일 몸에 넣는 음식이 염증 상태, 혈액순환,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0세 이후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전립선 비대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식단을 올바르게 조절하는 것은 단지 노화 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전립선염, 배뇨장애, 심지어 전립선암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만성 염증 반응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며 현대 식단의 많은 음식들은 장기간 섭취 시 이 염증 상태를 은밀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한해야 할 음식으로는 붉은 고기, 소고기, 기름진 돼지고기, 튀긴 음식, 소금이 많거나 방부제, 수소화 지방이 포함된 가공식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액 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며 체내 독소를 축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잦은 음주 습관은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여 전립선 비대 및 염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 대신 항산화제와 천연 항염 성분이 풍부한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식품군은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은 비타민C, E, K와 식이섬유, 그리고 특히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설포라판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전립선 세포의 안정적인 기능을 돕습니다. 하루에 최소 1회기는 이러한 채소를 포함시키고 가급적이면 영양소 손실이 적은 찜이나 데침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빨간색 또는 보라색 계열의 베리류 과일입니다.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자주색 포도 등은 리코펜,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특히 리코펜은 익힌 토마토에 가장 많이 들어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전립선 비대 위험을 낮추고 남성의 성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매일 신선한 토마토 주스 한 잔이나 익힌 토마토 요리를 한 번 섭취하는 습관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견과류와 콩류도 꼭 포함해야 할 식품군입니다. 호박씨, 아몬드, 호두, 대두, 렌틸콩 등은 전립선 건강에 중요한 미네랄인 아연과 셀레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조절하고 전립선 조직의 과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셀레늄은 세포를 염증과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루 간식으로 소금 없이 구운 호박씨 한 줌이나 무가당 두유 한 잔을 대체식으로 섭취해보세요. 내부에서부터 전립선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지방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좋은 지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 푸른 생선, 아보카도, 올리브유가 좋은 예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전립선 조직의 염증을 줄이고 발기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 2회 생선 요리를 섭취하는 것이 노년 남성의 식단에 이상적입니다. 평소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도 식물성 정제유보다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매일 적절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깨끗한 혈액과 소변의 흐름으로 항상 적셔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2에서 2.5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농축된 소변으로 인한 방광과 전립선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야간 배뇨를 줄이기 위해 저녁 시간대에 과도한 수분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기능을 돕고 비뇨기 계통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천천히 먹고 잘 씹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은 밤 식사나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 식습관은 전립선이 위장과 혈류를 나눠 써야 하게 만들어 회복과 재생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구르트나 김치, 제대로 숙성된 절임 채소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균은 소화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체내 독소의 부담을 줄이고 염증이 다른 장기로 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전립선 역시 그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립선 건강은 외부에서의 관리뿐 아니라 매일 무엇을 몸에 넣는가에 따라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을 줄이고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을 늘리며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사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식사부터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기관인 전립선은 당신의 그 선택에 확실히 감사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전체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오늘 밤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늘 똑같은 자위 습관을 반복해왔습니다. 귀두만 강하게 자극하고 늘 급하게 끝내며 회음부는 완전히 무시한 채 말입니다. 그 결과 전립선은 손상되었고 성기능은 약화되었으며 자신감과 쾌감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든 몸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자극하세요. 음경 전체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애정 어린 마음으로 대하세요. 둘째, 사정 직전에 잠시 멈추세요. 단 몇 초 멈추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을 보호하고 쾌감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회음부를 가볍게 눌러주세요. 10초 정도만 유지해도 전립선 내부의 압력이 해소되며 발기력과 쾌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이 4가지 단계는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몸이 오래전부터 바라고 있던 올바른 자위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변화는 단지 쾌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 후반을 위한 새로운 습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살든 가족과 함께하든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돌볼 줄 아는 남성은 언제나 다르게 빛납니다. 자신의 몸을 잘 아는 남성은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 깊은 쾌감을 경험하게 되며 그의 삶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이 단 하나의 간단한 변화만으로 인생을 바꾸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무의식적인 자위 습관을 자기 관리와 몸을 돌보는 방법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그에 응답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그 변화는 오늘 밤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분명 당신의 노력에 응답할 것입니다. 여기는 노년의 지혜살롱 TV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중장년과 노년 남성을 위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선택한 변화는 앞으로의 인생을 새롭게 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